급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달 지난달부터네요. 지난달에 제가 없을 때 한번 네, 오셨었죠, 실장님. 월간 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윤태곤 실장과 함께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뭔 일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게요. 어디부터 좀 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신임 당대표가 뽑히면서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냈던 그 당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네. 우선 장동혁 대표가 될 줄 아셨습니까? 저는 뭐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예.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이 네.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고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윤태곤 실장님뿐만 네, 아니라. 근데 왜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보십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막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국민들이 뭔 일이 있나 뭐 관심 없다라는 정치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당은 어쨌든 그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세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이제 야당은 거기서도 한 발 떨어져 있고 또 뭐 윤 어게인 이런 거 가지고 뭐 옥신각신 하니까 그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만 치열하게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그 소금물 이론이 실증됐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부터는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요 남아 있는 분들끼리는 이제 치열해지고 또 이게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이젠 대표가 되셨지만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당권도 놓치면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이게 죽기 살기의 결집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승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숫자도 쭉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8대2 시스템이잖아요. 8대2라는 게 8이 당원 투표고 2가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인데 네. 근데 이 작년에 이게 불과 작년이네요. 생각해 보면 작년 7월인데 한동훈 1년밖에 안 전 됐어요. 대표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1년밖에 1년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뭐 한동훈이 훌륭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당심하고 여론조사에도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결과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요. 그게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앞섰고 네.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훨씬 앞섰고 근데 반영되는 퍼센테이지가 당원 투표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동혁 그리고 후보가 된 이게 거죠.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여론조사는 전 국민 상대가 아니다. 국힘 플러스 무당층인데도 그렇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당원들 감정선을 자극한 것 같다. 근데 언급을 좋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전환기를 공천 줄래요? 한동훈 공천 줄래요? 저는 한동훈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반발심을 샀다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 분석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더 벌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서 뭐 나도 전환기 주겠다라든지 뭐 좀 애매하게 말하면은 장동혁이 말하는 대로 김문수도 딸려오는구나. 그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나마 그거를 차별화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좀 이게 그 중간에서 압착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찬탄파 입장. 에서는 찬탄 내지 쇄신 내지는 뭐 중도 뭐 이런 쪽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이나 김문수나 그나물이 그 밥이지가 되고 그 반탄파라든지 그 뭐 확고한 분들 뭐 부정선거 뭐 증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김문수는 좀 물렁하고 음. 장동혁이 똘똘하다. 그리고 김문수는 지난번에 이게 단일화 네, 네. 이슈에서 뭐 뒤통수 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결합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좀 젊음. 아, 과 그런 뭐 것도 이런 부분, 작용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 뭐 체조? 스트레칭? 예, 뭐 이런 국민체조, 예 국민체조. 그런 예, 거가 그렇겠죠.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국민체조 막 허리 들고 다리 번쩍 들고 한 거 그거 열심히 하셨던데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게 장동혁 마이너스였어요? 후보가 막 그 연설 같은 거 세게 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리더십이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체조는 되게 엉뚱하지 않아요? 오히려 체조가 조금 뭐 그렇게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네. 마이너스가 됐을 수 있다. 네. 그런 것까지 디테일도 전문가들은 보시는군요. 네. 아무튼 그리해서 장동혁 호가 출범했습니다. 네. 장동혁 호 어떤 모습일까? 어디로 달려갈까? 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취임 첫날 아주 강한 발언들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이제 대여 투쟁에 대한 강한 발언 있었고, 내부에 대한 발언이 요게 이제 심상치 않은데,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면 결단하겠다. 네. 심지어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실명, 조경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이 먼저 결단하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요. 장동혁 대표 일성에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네. 우파 시민사회와 연대하겠다. 예. 두 번째, 그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네. 세 번째, 그 뭐 단일 대우를 손상시킨 사람한테는 결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1, 2, 3번 중에 음. 장동혁 대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음. 1번밖에 없죠. 우파 시민들과 결합하겠다? 예. 네. 그것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끌어내려요? 아니, 물론 야당이 정치적인 수사 차원에서 예, 뭐 정권 시판한다, 뭐 종식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어떤 뭐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리를 윤석열, 김건희를 탄압하기 때문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거라면은 그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하는 순간 107석의 1야당으로서의 이 위상이 훨씬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인데, 결단. 이게 이 당이 그 대표가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당이든 그 시스템이 물론이죠. 뭔가 이제 윤리위 꾸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셀 때 이준석 당시 전 대표를 윤리 회부하고 하는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이 당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신승했지 않습니까? 네, 어렵게 이겼죠. 이런 이제 힘으로 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다 이게 선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번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픈 건 그런 걸 거예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소구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지지층들한테 어느 정도의 뭔가 효능감을 줘야 되잖아요. 음흠. 그거랑 1야당 대표로서 어쨌든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보십시오. 당장은 아니네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특히 네. 오세훈 서울시장, 네.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이 당이 뭐 우파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뭐 이른바 친한계를 숙청하면은 그 당의 간판을 들고 나가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특히 수도권에선 더더욱. 그렇죠. 또 부산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장동혁 최고 대표도 본인이 이제 지역구가 충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민심들을 알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할 뭐 거냐. 줄타기를 할지 조정을 할지 리더십을 발휘할지. 자신을 뽑아준 어떤 강성 지지층에게 효능감도 줘야 하는데 선거를 생각하면 중원을 향해 가야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고민이 클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첫 발언들은 굉장히 세요. 거기다가 김민수 최고위원 있죠. 네. 이분은 더 세요. 한 발 더 나가요. 뭐라고 했냐면 시급한 건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 근절하는 거다. 당원 게시판 조사 이거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할 거고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 비판하는 방송 패널들 책임 묻겠다. 이거 영상 있어요? 보시죠. 먼저 안으로부터의 개혁,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패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패널들이야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고 네.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패널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원외위원장들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에 대해 해가 되는 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 징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해당 행위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표현인 건데 예컨대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해야 된다. 음. 그럼 징계 받나요? 윤어게인은 안 됩니다. 라고 이러면 하면 그것이 징계. 뭐 예컨대 장동혁 대표한테 예. 인격 모독성 뭐 쌍욕을 했다. 그럼 징계할 수 있겠죠. 저 징계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예. 난리가 나는 거겠죠. 김민수 최고위원 본인이 과거에 대변인 대선 뭐 이 정부 그 한동훈 체제 무너지고 대변인이 됐다가 그 과천에 군대 보낸 거는 정말 대단했다. 그 발언들 때문에 자기가 대변인에서 내려왔잖아요. 맞네. 이분이 그거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는 것에 해당 행위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동혁이든 김민수든 물론 최고위원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비주류라든지 도전자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권력을 쥐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원 게시판 감사는 어때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뭐 게시판 글 아니야 어쩌다 막 하다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데 이걸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관심이 있나요? 관심 있는 분들도 거기 당 안에는 계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그 관심이 없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이라든지 뭐 단일화 때 뭐 새벽 3시에 4시에 했다 이런 것도 다 안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네. 대선 때 그 큰일도 안 하는데 그렇죠. 이게 설득력을 그 갖겠냐? 논리를 따르자면은 뭐 일부 심평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당원 게시판 뭐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압박을 받아서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그런 그분들의 논리가 증명이 된다고 해도 큰일 아니에요? 예. 결국 그러면은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는 지금 뭐 누구 결단해라가 누구 내쫓겠다, 누구 징계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선언으로서는 아니 그게 모르겠습니다. 있지만.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 그게 구현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조경태 의원 결단하시오, 패널들 입 조심하시오, 당원 게시판 감사하겠소 이 흐름들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친한 게 가만두지 않겠어. 요런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후로 뭐 별 반응은 없습니다. 측근들 단톡방에는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거 그게 전부라고 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만은 사실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 불출마를 선언한 순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내 내지는 예측한 거가 아닐까요? 내가 안 나가면은 뭐 장동혁이든 누구든 김문수든 간에 그중에 누가 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 감내했겠죠. 예. 이미 각오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런 것들을 실제 구현할 때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지가 좁아질지 넓어질지는 모르죠. 네?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뭐 단계를 조사하겠다라는 둥, 윤어게인을 비판하면 해당 행위라는 둥 이렇게 한다면 예. 역풍 불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역풍 불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 쪽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같이 못 살아. 저긴 어차피 갈라질 거야. 분당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역대로 다른 정당들을 보면 분당도 이제 에너지가 있을 때 분당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뭐 에너지가 음. 강해 보이지가 않고 또 음. 선거가 이제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정도 남은 건데 네.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TK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분리해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세훈, 유정복, 예. 박형준 예. 이런 분들 이분들은 다 또 보면은 그 계엄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의 뭐 필요성이랄까? 물론 이제 오 시장은 나중에 탄핵 발의하고 이게 저 판결하고는 다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도 저 지금 현재 당권파가 볼 때는 애매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자르고 우리 지지하는 사람 세울 거냐? 그럼 제가 분당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서 뭐 그 대신에 내놓을 선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쫓기도 어려울 거다. 이래저래 불편한 동거는 상당 기간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어떤 일이냐면 괜히 어제부터 괜히 솔솔 소문이 돌던데 뭐 전한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안 하지만 대구시장으로 공천해서 뭐 경선 같은 걸 해야 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소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용납할 것인가? 다른 지역? 대구 네. 말고 다른 지역? 그렇죠. 왜요? 그 다 사람들이 뉴스 보고 그 경선이라고 한 게 옛날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네. 호남에서 무슨 시끄럽고 사고가 나면은 네. 수도권 떨어진다. 맞아. 예.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이쪽도. 그리고 뭐 전한길 씨 제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스팔트의 외부에 있는 것이. 그리고 빅 인플루언서로서의 뭐 그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뭐 우리는 왜 김어준이 없냐. 뭐 우파 김어준 그게 훨씬 더 본인에게. 좋죠. 지명직 최고위원 들어와봤자 괜히 옆에서 이렇게 구박당하고 뭐 원내니 원외니 이렇게 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면은 그 책임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훨씬 불편하죠. 지금이 행복하지. 또 이렇게 전환기 씨한테 조언까지 주셨어요. 빅 인플루언서의 길을 그냥 가는 게 나을 거다. 아니 본인 입장에선 그럴 것 네. 같다는 거죠. 국힘 내부 상황을 살펴봤다면 대외 관계 쪽 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난 가지고 축하 난 가지고 네. 장동혁 대표 찾아왔거든요.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이거 성사될까요? 즉답을 안 했다면서요?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게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악수도 안 한다는데 거기서 이제 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다르다.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의 일미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가 뭐 엇갈리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라는 쪽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정상회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지적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사를 왜 이렇게 했냐, 뭐 미국에 퍼줬냐.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뭐 왜 배웅을 못 받았냐. 뭐 이런 수준이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요 건너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통령이면 제안할 것 같다. 이게 양수겸장인 게 자, 정상회담 설명하겠다. 명분 되죠. 예. 거기서 여당 대표가 오면은 예. 이재명이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여당을 또 여기다 불러 앉혔다. 야당을 불러 앉혔다가 되고 안 오면은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부르는데 저 내란당 저것들이 대통령 또 걷어찼다. 그렇게 공격이 또 그렇게 가능하구나.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대한 압박도 되죠. 정청래 대표한테 대한. 그렇죠. 다 부르는데 안 올 거야? 협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내 앞에서도 악수 안 하나? 그게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아니 부르면은 어디 장동혁 대표만 부르겠어요? 당연히 여당 대표도 그렇죠. 부를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됩니다. 셋이서 같이 만나다가 따로
야당 대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편히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야당 대표는 자주 못 만나니까 따로 보는 이런 식의 이제 프로토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부르지만은 나는 뭐 내란당과 악수할 수 없어서 못 가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귀국하면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프레지던시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뭐 정청래 조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권의 정파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외교라는 거는 늘 그 초정파적인 프레지던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당에서는 뭐 이제는 뭐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제든지 하고 싶어 할 건데 거기에 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시간 별로 없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에 대해서 당과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건 공감한다. 그런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없애는 것,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제3자들의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뭐 알아야 한다라는 뭐 근데 이 이런 제목은 취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보안 수사에 대해 가지고 네, 실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걸 뭐 국가수사위원회 라는 데는 하는 게 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성호 장관한테는 그 정책보좌관으로 대통령 변호인 했던 조상호 변호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이제 대통령의 뭐 뜻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성호 장관의 뜻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예. 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 그래서 당에서도 조금 반발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게 강하게 반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은 어쨌든 정파성을 뛰어넘는 대통령 이미지를 계속 주려고 할 것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에이펙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럼 지지율이 그럴 때도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당과 특히 이제 나온 조국 혁신당. 예. 예, 이제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청래 조국 정청래의 어떤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은 그분들은 자기 이 당에서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컬레터럴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대통령한테 다 가는 구조잖아요. 피해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로 가는. 나는 내 지지층 모으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는 뭐 흥미롭게 바라볼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윤태곤의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